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오늘은 5, 60대를 비참하지 않게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 정말 노후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말 외롭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의 노후는 어떨까? 혹시나 나의 노후가 비참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공무원이 뭐 저런 걱정을 하나 하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연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리고 뭐 정년퇴직까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중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간에 간두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자료나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일단은 경제적인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세, 연금 뭐 이런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노후에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 말고 은퇴 후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취미가 특기가 돼서 특기가 제2의 N잡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50대 때 주위를 잘 둘러보시고 천천히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비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50대에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약간 안정권에 든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안정감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테두리, 이 안정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은퇴 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은퇴 후에 너무 막막해 하시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죠. 저도 직장에서 퇴직하신 선배님들 만나 뵈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무리 높은 직책으로 퇴직을 했어도 신규자만 못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도 현직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노후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장벽을 쌓아서 스스로 외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랑 말하는 결이 안 맞아,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복잡하고 막 여러 분야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시기는 사실 지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정말 외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소위 힘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이빨 빠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딱 퇴직함과 동시에 모든 연락이 끊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나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의 외로움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5, 60대 꼰대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저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버릇, 말예절, 그런 거를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하고 티키타카 잘 되시는 분들 있죠. 대화에 막 이렇게 같이 동요될 수 있고,
진짜 연세가 막 70대가 넘으셔도 10대랑 너무 대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분들 굉장히 부러운데, 젊은 사람들도 어른이 어른 대우 받기 원하면 같이 대화하고 말 섞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말에서 그런 꼰대 기질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으시려면 자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먹을 것은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누군가한테 베풀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자력, 자기의 힘, 재정적인 상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적어도 남한테 손 벌리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관계, 이런 거는 지양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그 나이, 연륜에 맞는 성숙한 말투를 짓는 것도 저희가 연령대를 다 아우르면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토대를 관계로 해서 형성되는 관계는 그 현직이라는 명함이 없어진과 동시에 정말 물거품이 된다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더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 사실 저희가 단 한 명이 없어서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월급 탓이잖아요. 저도 월급쟁이고. 월급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월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불안하시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자본주의에서 월급이 끊긴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읽었는데요. 퇴직 후에 99% 끊기는 것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월급이고요. 두 번째는 지위고요. 세 번째는 인맥이라고 합니다. 요 3가지는 애초부터 저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3개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리에 인지하시고 내려갈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공허함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서 읽은 건데요. 가난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정말 이것도 뼈 때리는 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대의 가난은 참을 수 있다. 30대의 가난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50대, 60대의 가난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70대의 가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 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복지 쪽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어르신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셨어요, 그 어르신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7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 제가 괜찮다 막 이러셔도 자기가 당신이 죽기 전에 저한테 밥 한 번을 꼭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 힘들다고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너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의상 정말 그 집을 제가 이제 원래 뭐 연탄도 배달 연결해 드리고 막 이러던 집이어서 뭐 쌀도 드리고 이러던 집이어서 자주 갔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백숙을 끓여 놓으신 거예요. 70 넘으신 어르신이 백숙을 끓여 놨는데 맛있다고 먹으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백숙을 어떻게 끓이셨겠어요. 사실 음식도 그렇고 그릇도 사실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많이 먹지는 못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저는 너무 기억이 남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9시 뉴스를 봤는데 그분 사시는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뉴스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근무할 때. 근데 너무 슬펐던 거죠, 사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따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따님이 있는 거를 몰랐던 거죠. 따님이 있으셨고 좀 여유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사셨던 거죠. 어렵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나이 먹고 가난하게 혼자 사시는 거는 너무 안 되셨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70대의 가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이 얘기가 너무 저한테 크게 와서 와닿는 거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반드시 그 일하고 연결된 거는 아닌데요. 그 어르신 분들 중에 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재산 상속이요. 자제분들한테 너무 빨리 해주시면 안 되세요.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중에 홀대 받으시는 분들 저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재산 상속 미리 하시고 나중에 정말 혼자서 기거하실 집도 없으신 거예요. 그거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제 110대잖아요. 정말 노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적어도 자식이나 남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그 정도는 저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생각하면서 사실 되게 좀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저희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